나이가 들면서 또는 우리 부모님을 뵈면서 치매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있죠. 오늘은요,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좀 걷어내고 우리가 뭘 알아야 하고 또 뭘 할 수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 나 방금 뭐 가지러 왔지?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혹시 나도? 하는 걱정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사회가 워낙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치매는 이제 정말 남의 일이 아니게 됐잖아요.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치매는 치료 가능한 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한번 걸리면 끝나는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제 설명을 다 듣고 나시면 그 생각이 확 바뀌실 겁니다.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예전에는 흔히 나이 들면 노망이 든다, 망령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여겼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치매를 명백한 뇌 질환으로 보고 있어요. 원래 치매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정신이 없어진 것이라는 뜻에서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잘 생활하던 사람이 어떤 원인으로 뇌가 손상되면서 기억력이나 언어 능력, 판단력 같은 기능들이 뚝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상태, 다시 말해 증후군을 말하는 겁니다. 저기서 정말 중요한 차이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겪는 건망증은요, 어떤 경험의 일부분을 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친구랑 점심 먹은 건 기억나는데 식당 이름이 가물가물한 거죠. 이럴 땐 누가 힌트를 주면 맞다 하고 바로 떠올리잖아요. 근데 치매는 좀 다릅니다. 친구랑 점심을 먹었다는 그 경험 자체를 통째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힌트를 줘도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치매라는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치매는 그 자체가 하나의 병 이름이 아니에요. 치매라는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은 무려 7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는 결과물이고 그 원인은 정말 다양하다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주요 원인들이 한눈에 들어오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알츠하이머병, 전체 치매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뇌혈관 문제로 생기는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다른 원인들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 알츠하이머병은요, 뇌세포가 아주 서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죽어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최근 기억을 자꾸 잊어버리는 증상으로 시작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기능들까지 나빠지고 결국에는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알츠하이머병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이 병이 많이 진행된 환자의 뇌고 오른쪽이 건강한 노인의 뇌인데요. 왼쪽 뇌가 확연히 쪼그라든 거, 즉 뇌 위축이 보이시죠? 이렇게 신경세포가 없어지면서 뇌의 부피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흔한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 그러니까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뇌혈관 질환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중풍 앓고 나서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졌어 라고 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알츠하이머병과는 다르게 갑자기 발병하거나 괜찮았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면서 계단식으로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혹시? 하고 치매를 의심해 볼 만한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꼭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하는 10가지 경고 증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10가지 주요 경고 신호를 정리했는데요.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가장 흔하고 중요한 몇 가지를 같이 짚어볼 거예요. 이 중에서 이거 우리 부모님 얘긴데? 하는 게 있다면 그때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10가지 중에 몇 가지 핵심적인 증상들 한번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의 기억력 상실이고요. 그리고 딱 맞는 단어가 안 떠올라서 자꾸 그거 있잖아 저거 이렇게 말하게 되는 언어 문제, 오늘이 며칠인지 여기가 어딘지 헷갈리는 그런 훈난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예전 같지 않게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성격이 변화하고 매사에 의욕이 없어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정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요즘 저 사람 성격이 너무 변했어 라고 느낄 정도의 변화는요, 치매의 아주 중요한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심각한 기억력 저하보다 이런 성격이나 감정의 변화가 먼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자,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희망이 시작됩니다. 치매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전체 치매 중에서 약 10%에서 15%는요, 완치가 가능합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완치가 가능한, 다시 말해 되돌릴 수 있는 가역성 치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비타민 결핍이나 갑상선 문제, 심한 우울증, 뇌종양 같은 다른 병 때문에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이런 건 원인 질환을 치료하면 치매 증상도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진단이 정말 생명과도 같은 거죠. 그럼 알츠하이머병처럼 완치가 어려운 경우는 어떡하냐고요?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빨리 발견해서 약물 치료 같은 걸 시작하면요, 병이 나빠지는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과 가족 모두가 훨씬 더 나은 삶의 질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병원에 가면 뭘 하는지 잘 몰라서 괜히 가기를 꺼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진단은 이렇게 아주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환자와 보호자하고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기억력 같은 걸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신경심리 검사, 그리고 아까 말한 완치 가능한 원인을 찾기 위한 혈액 검사, 마지막으로 MRI나 CT 같은 걸로 뇌에 직접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뇌 영상 촬영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오늘 설명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치매는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무조건 가능한 한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최고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치매, 이제 더 이상 막연한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않고 빨리 대처하면 충분히 관리하고 심지어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 하나입니다. 나의 그리고 우리 소중한 가족의 뇌 건강을 위해서 바로 오늘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